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호 교수 연구실 석박 통합과정 4학기 김정천입니다. 저희 연구실이자 저희 팀원들은 Data Based Device Classification by Using Machine Learning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저희 연구실은 주로 반도체 소자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실이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떤 데이터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머신러닝을 통해 분류를 한다면 훨씬 빠르고 좋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목차는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연구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토픽, 어떤 주제를 할 것인지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고 저희의 팀원 간 역할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 팀원과 팀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팀명은 B1R4입니다. 전작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남자 1명과 여자 4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B1, 블루와 레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B1R4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은 본인인 김정천이고 석박통합과정 4학기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세한 학생은 석사과정 3학기, 그 다음에 진승희 학생은 석사과정 2학기, 김민정 방생인 학생은 학부 4학년 2학기에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이 소자는 GAA-FET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고 오메가 팻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완전한 GAA-FET라고 하면 현재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부분도 완벽히 둘러싸여 있어야 하지만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메가 팻이라고 부르는 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소자는 게이트, 소스, 드레인이라는 3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3개의 단자의 전압 또는 전류를 흘려보내줌으로써 전기적 특성을 얻고, 그 전기 특성 분석을 통해 파라미터를 추출하고 분석을 해서 좋은 소자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때 평가하는 파라미터로는, 전기적 특성 파라미터로는 동작 전압이라고 하는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있고, 동작 전압이 켜지고 난 후에 흐르는 전류 값인 온 커런트, 그 다음에 동작 전압에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꺼진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인 오프 커런트, 총 3개로 골라봤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저희가 원하는 이상적인 반도체 소자는 이 동작 전압의 베리에이션이 적은 소자이며, 동작하지 않을 때의 전류는 작고 동작하고 나서의 전류는 충분히 크고 안정적인 값을 가지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좋은 소자라고 평가할 때 온 커런트와 오프 커런트의 비율을 보고 온오프 레이쇼라고 하는 것이 클 때 좋은 소자라고 할 수 있고, 동작 전압의 베리에이션이 작을 때 좋은 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서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고 분류해서 어떤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인지 미리 사전에서 머신러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토픽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주로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는 모습들이고, 원래의 방식대로라면 이 모든 데이터들을 플랫을 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데이터셋을 고르게 되는데, 아무래도 모든 데이터를 보고 플랫하고 보고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베스트 데이터셋을 고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을 통해서 베스트 데이터셋을 고를 수 있다면 이런 매시브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 베이스드
Device Classification by Using Machine Learning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알고리즘은 총 두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인 Support Vector Machines라는 SVM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VM이라는 알고리즘에는 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Linear Decision Boundary, Non-Linear Decision Boundary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Linear Decision Boundary, 즉 이런 선형의 선을 그어서 클래시파이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SVM에는 하드 마진과 소프트 마진이라는 두 가지 방식이 또 한 번 더 나눠지는데 하드 마진이라고 하면은 단 한 개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말하고, 소프트 마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오차는 허용하되 좀 리니어하게 나눠지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균일하게 오차가 없이 나눠지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프트 마진의 방식을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될 텐데, 이 소프트 마진 안에서도 입실론의 값을 이용해서 구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실론이 0이라고 하면은 굿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분류가 잘 됐다, 그러니까 뭐 오차 없이 잘 됐다고 흔히들 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입실론 값이 1보다 크다면 이것은 두 가지 그룹이 제대로 클래시파이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incorrect class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0과 1 사이에 입실론 값이 위치한다면 어느 정도 적절한 클래시피케이션 됐지만 어느 정도 조금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 벡터보다 하이퍼 플레인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반도체 소자의 정기적 특성 데이터는 수백, 수천, 수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에러가 있더라도 소프트 마진의 방식을 따르는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 따르는 바운더리 방식을 선택한다면 괜찮게 분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K-Nearest Neighbor라는 KNN 방식입니다. KNN 방식은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플러스 위치에 있다면 이 플러스라는 데이터가 일정 바운더리 내에서 어떤 그룹의 라벨과 가까운 라벨을 따라가는지, 이런 방식을 따라 클래시파이 하는 방식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K는 따로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K라는 것을 지정을 해줬을 때, 그러면 예시를 봤을 때 K는 1일 때와 3일 때 그리고 9일 때가 있는데 3일 때와 9일 때를 보시면 이 플러스 모양이 이 빨간색 바운더리 안에서 빨간색 원 하나와 파란색 세모 두 개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플러스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가장 많은 파란색 세모의 라벨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K는 9일 때를 한번 더 보시면 이 빨간색 점선 원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보시면 플러스가 빨간색 원 3개, 파란색 세모 4개, 그 다음에 초록색 사각형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파란색 4개의 사각형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플러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파란색 라벨의 데이터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류법은 미리 소팅된 라벨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 바운더리 내에서 가장 많은 라벨들을 따라가는 분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래도 K의 값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K의 값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K의 값은 주로 홀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두 개의 사진은 KNN 사용한 KNN 분류법을 사용한 논문 두 개를 발췌해 왔습니다. 한 가지는 꽃을 분류할 때 꽃의 피처를 이렇게 익스트랙션해서 두 개의 피처를 가지고
KNN 클래시파이어를 해서 분류하는 이런 논문이고, 나머지 한 개 논문은 스팸 메일에 대한 분류를 할 텐데, 이 스팸 메일에 대한 피처를 먼저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KNN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 분류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KN을 이용한 분류를 적용한 논문들을 보고 저희가 이러한 KNN 방식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KNN과 SVM 어떤 방식을 이용하게 될지, 또는 두 개의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할지는 아직 연구를 진행하면서 확실히 정하겠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플랫폼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파이썬을 통해서 피처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반도체 소자 특성을 뽑아내는 피처 엔지니어링도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팀의 이런 롤, 각자의 역할을 분배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배경 조사와 이런 PPT 제작, 이런 서칭과 PPT는 모든 멤버가 다 모두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고,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김정찬 학생이 모두 맡아서 하기로 했고, 코딩 이런 피처 엔지니어링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코드를 짜는 것은 나머지 네 학생인 최세한 학생, 진승희 학생, 김민정 학생, 방세인 학생 4명이서 이렇게 하도록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이며,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